법무법인 바를정은 캠코의 지원을 받은 회생회사의 M&A, 자산 매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성인용 기저귀 제조회사인데요. 회사 전체에 대한 M&A도 가능하고요. 또 공장 및 부지 매각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주요 특징 살펴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봉담 동탄 사이 정남 IC로부터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또 주변의 토지와 함께 물류단지로의 개발 및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실버 산업의 급격한 성장성으로 인해 실버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전체에 대한 M&A도 가능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게 된 사례들을 통해서 기업회생 절차에서 변호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매물 소개 좀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요즘에 그 회생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물을 갖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킬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매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변호사 변경이 가능한지 요즘 이런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기존 변호사 사무실이 업무가 좀 소홀한다든지 잘 못해서 저희들한테 그 맡기겠다 뭐 이런 연락도 많이 받고 실제 몇 건 저희 선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주시죠. 그 요즘에 최근 선임했던 것은 어떤 건이냐면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생 계획안 작성해서 그 회생 계획안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게 기존 부채를 일부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식으로 하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회생 계획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얼마나 잘 설득을 해서 회생 계획안을 동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법무법인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회생 계획안 작성도 어렵지만 동의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뭐 집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런 부분을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 하고 그 대표이사한테 그걸 맡기고 있으니 대표이사가 회생 계획안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모르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회생 계획안에 있는 문구도 상당히 어려워요. 법률 용어라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은행권에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니 제가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맡겨서 회생 계획안 작성이라든지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문의가 와서 우리는 평상시 하는 업무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선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 어떤지 뭐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생 계획안을 어떻게 동의를 받냐면 저희들은 대부분 은행권이나 유동화 회사, 이렇게 금융권 회사들과는 법무법인 바를정이 직접 소통을 해요. 소통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회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은행회사, 각종 은행권에서 저희들 법무법인 바를정은 또 이미 인지도도 많이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회생 계획안을 보내요. 그럼 그 금융권에서 이런 조건에 맞춰다오,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 자기들은 동의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빼다오, 이런 걸 빼면 뭐 동의해주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거든요. 그럼 의견이 오는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수정된 회생 계획안을 또 보내죠. 그럼 채권자 은행권에서 또 확인하고 또 미흡한 것은 또 다시 피드백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은행 채권자들과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권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요. 상거래 채권자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거래 채권자들은 저희들보다는 그 대표님들의 거래처니까 대표님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거래 채권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와 다오 해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생에 대한 주도권은 뭐 회생 담보권의 4분의 3이라든지 회생 채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은행권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를정 은행과 직접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맞습니다. 반영하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자, 회생 절차 중에 대표자 신문을 제대로 못해서요. 이 회생 시 결정이 미루어지는 이런 사건들, 변호사를 변경을 해서 선임을 했다고요? 네, 요즘 또 최근 선임한 게 그런 건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임한 변호사가 이쪽 회생 업무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선임을 해 놓은 상태로 대표자 신문을 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대표자 신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쪽이나 법원 쪽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보정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큰 문제였거든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 가지급금이 발생 경위가 어떤 건지, 이런 대표이사 가지금 발생 경위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이 네. 예, 그런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뭐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소명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법무법인 발의청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보정명령 이후부터는 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회생 절차 중에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중요성도 정말 크구나. 그러니까 원래 큰 건 알고 있었지만 맞습니다. 디테일한 예. 부분들도 더 완벽하게 준비를 예.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 처리할 이런 절차들 때문에 기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 발의청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네. 해주시고 네. 계시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회생 계획안 인가까지만 선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가 이후에도 후속 절차가 처리할 게 많아요. 왜 그러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자산 매각도 해야 되고 주주 변경도 해야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도 변경해야 되고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기존 사무실에서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그 실비 정도 받고 그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제 했던 변호사분에게 뭔가 약간의 인수인계를 받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 그쪽에서 만약에 업무를 잘 했다고 하면 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게 많이 있는데 그 아마 그 대표님들이 기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뭐 이쪽 업무에 상당히 숙달돼 있어서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회생 절차 중에 변호사를 변경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보았는데요. 법무법인 발의청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회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